자, 이제 210페이지 차고죠. 차고.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109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항 전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죠.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한데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일단 개념에서 우리가 좀 주의하실 것은 첫째,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이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는 시험 많이 나오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하라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그죠? 의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착오의 태양해 가지고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정한 동기가 동기가 있고요. 그 동기에 의해서 의사가 만들어지고 그 의사를 밖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으면 동기의 착오,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내용의 착오, 동기도 의사도 문제가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으면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3,000만원에 팔고 싶다는 의사예요. 근데 말하는 과정에 급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3,000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했다면 표시가 잘못됐으니까 표시상의 착오고요. 잘못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담이라고 하죠. 3,000만 원이네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급하게 쓰는 바람에 3,000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다면 표시가 잘못됐으니까 표시상의 착오고요. 잘못 적는 걸 우리가 뭐죠? 오기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을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는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가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표시 자체를 잘못한 건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 표시는 정확히 되는데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건 뭐죠? 내용의 착오. 이렇게 되고요. 교재 나오는 내용은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달러 하면 별 생각 없이 뭐로 받아들이냐면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는데 갑 짓달에는 만약 이것이 홍콩 달러였다면 정확히 표시가 됐더라도 상대방에게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쪽에서 대충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착오의 99%는 다 뭐냐면 동기 착오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된다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인 거죠? 동기의 착오인 거죠.
아파트 인근에 지하철역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뭐죠? 지하철역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착오는 뭐죠? 동계착오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3. 동계착오에서 의가 나오고요. 학설이 나오는데 학설은 중요하지 않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적을게요. 동기가 잘못된 경우를 우리가 동계착오라고 하는데요. 동계착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또는이니까 아니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뭘 시켰어요? 유발을 시켰다면 동계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동기가 표시가 됐다면 그것이 만약에 중요 부분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동기가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뭐 했어요? 유발을 시켰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죠? 취소하기 위한 요건에서 중요 부분입니다. 일단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일단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이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뭐죠? 중요 부분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제가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착오니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이 돼야 되겠죠? 그죠? 동기착오니까.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 같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겁니다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뭐여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해제될 줄 알고 1억에 샀는데 해제가 안 돼서 지금도 땅값이 1억이에요. 땅값이 오르질 않아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해제를 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1억에 샀는데 지금은 땅값이 뭐죠?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 부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땅값이 단순히 안 오른 거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주택가액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여기 아주 시험에 잘 나왔다란 말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을
1억이라고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뭐죠? 시가, 가격에 관한 사고인데 이거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서로 뭐가 있더라도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렇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면요. 불리하면 다 취소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죠. 서로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만들어지는 건데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면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으면 뭐죠? 판 사람이 뭐예요? 취소해버릴 것이고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으면 누가요? 산 사람이 뭐예요? 취소해버릴 거죠.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다 뭐가 돼요? 취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뭐죠? 훼손이 된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시가, 가격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음 수량 지적 분석도 잘 나오는 이런 얘기입니다.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요.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이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적이 엉터리라서 그래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이 일제시대 때 정비된 것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외 지역으로 나가시면 거의 다 틀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틀렸다는 이유로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것도 웬만하면 다 취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지적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수량이나 지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하겠어요?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하겠죠. 끝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는 건데요. 일단 교재는 우측에 중간에 판례가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표의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뭐죠? 중요 부분만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 사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물건에서 쭉 이렇게 나눠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을 읽어보실 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요? 중요 부분이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책을 보면 되는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에요. 그럼 이것도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면 중요 부분이고 아니면 중요 부분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갑돌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순이 땅이면 등기를 못 받겠네? 큰일 났네? 중요 부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갑돌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순이 땅이어서 등기를 못 받는다면 그거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익 문제인 거예요. 착오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항상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뭘 전제로 한다고요? 이행이.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로 가는 거예요? 채무 불이익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갑순이 땅이더라면 어차피 누구 땅이든 뭐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전 등기 받으면 그만이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일단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냐면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참 지문으로 잘 나와요. 착오의 경우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뭐죠? X다. 단순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이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단 과실은 뭐냐 하면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뭐냐면요.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중대한 과실입니다.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이고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거든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만약에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거라면 그거는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어요. 근데 만약에 저보다 선순위인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제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을 안 떠봤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하다길래 믿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요. 그 땅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만약 그 확인을 안 한 이유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판례도 있어요.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그럼 그건 뭐가 돼요?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중개사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자 이거 이런 겁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업자를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되죠.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확인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사례예요? 취소할 수 없는 사례죠.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 예외가 있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하느냐?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하지 못할 때니까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착오에 대해서 시험 문제 거의 무조건 내는 부분인데 반드시 내는 부분인데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우측의 효과, 원칙 취소할 수 있다.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착오는 위법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옵니다. 이 판례 결론은 뭐냐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착오의 실질적인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를 샀는데 잘못 샀어요. 잘못 샀다는 이유로 중도금 안 주면 매매 대금 안 되면 상대방 측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 하겠습니까? 해지하겠죠. 해지한 후에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해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별도로 뭐 해줄 필요가 없어요?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용 범위 특별한 건 없고요. 6번 착오와 관련 문제에서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뭐죠? 대리인이니까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죠. 따라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이니까 뭐가 아니죠? 착오 문제가 아닌 거죠. 2번 전달 기간이 잘못 전달을 했다. 집변 아저씨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에게 편지를 썼는데 집변 아저씨가 실수로 갑순이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갑돌이에게 뭐가 안 된 겁니까? 도달이 안 된 거죠. 따라서 이것은 부도달로 효과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착오 문제가 될 수는 없죠. 3번 표시기간의 착오는 전보치는 경우를 말하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거기 때문에 표시상의 착오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엔 7. 다른 제도와의 결합해서 1번 착오와 사기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2번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요. 착오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착오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3번 착오와 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착오와 법률행위에서 수문불합이야 무효는 요거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의 결과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착오와 법률행위 무효해가지고 착오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자체가 이미 무효인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서 110조가 나옵니다. 110조 1항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3항입니다.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점. 다시 말하면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개념입니다. 기망, 수교돈이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기망, 속이는 행위를 빼면 어차피 이것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니까 원칙적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려면 첫째,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기망, 속이는 행위가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이 기망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 의무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기망이 사기냐? 아니다. 기망이 위법해야지 사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위법은 뭐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 다시 말하면 비난할 정도여야 비로소 뭐죠? 사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요 A라는 건물이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그거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갑이 암소리 안 하고 을과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암소리 안 했다? 침묵이죠. 이 암소리 안 하는 것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갑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 1억짜리지 1억 5천짜리가 아닙니다라고 뭐 해줄 의무는 없어요? 고지 의무는 없으니까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하는 거는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고지 의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갑이 요 1억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1억 5천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을이 갑과 1억짜리 아파트 1억 5천에 뭐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이라고 얘기한 것은 명백히 뭐죠? 기망입니까? 기망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기냐? 아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1억짜리를 1억 5천이라고 부른 것이 서로 기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갑의 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은 뭐가 아닌 거죠? 사기가 아닌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가 없냐면 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을 팔았거든요. 유명한 화가의 화가라고 그림을 팔았는데 나중에 이곳이 뭐로 밝혀졌냐면 위조임이 밝혀졌어요. 위조임이. 그럼 이것이 뭐죠? 사기냐? 이게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의해야 된다. 만약에 파는 사람도 이것이 진품이라고 알고 줬는데 그것이 가짜임이 밝혀졌더라도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어저께 그 뉴스 보다 보니까 한평군인가요? 그 추사 김정희 추사체 유명했죠. 이분의 박물관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주고 이분의 작품을 이렇게 매입을 했나 봐요. 작품을 매입을 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돈 주고 산 곳도 있고 기증받은 곳도 있고 막 그런데 지방자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군수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군수가 이제 김정희 박물관을 만든다고 작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기증도 받았는데 군수가 바뀌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 이 김정희 작품을 판 사람은 뭐죠? 사기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사기죄로. 이제 이쪽 부분은 이분 이제 이거를 이제 파신 분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웃기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안에 위작이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위작일지도 모르니까 돈을 돌려달라는 둥 아니면 뭐죠? 기증한 거 가져가라는 둥 이러면 나는 그냥 돈 돌려줄 마음도 있고 그냥 가져올 마음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자기를 뭐죠? 사기로 고소했다. 웃기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분 주장대로 자기는 진품인 줄 알고 뭐죠? 팔았다면 서로 그것이 나중에 뭐로 판명되더라도 위작으로 판명되더라도 뭐는 아닌 거예요? 사기는 아닌 거죠. 그죠? 사기는. 왜냐하면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세 군수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솔직히 다 세금으로 사는 거니까 세금을 뭐죠? 축내지 않으려면 그냥 바로 사기로 고소할 문제가 아니라 먼저 만나가지고 그죠? 이거 좀 작품들이 위작이란 좀 게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감정 받아보고 위작으로 판명되면 돈 돌려달라고. 그쪽에서 어떻게 좋다고 그러면 이거 완만하게 뭐죠? 좋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작정 사기를 고소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감정 싸움이 돼버리니까 나중 가가지고 뭐예요? 돈 못 돌려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니고요. 고의하지만 뭐예요? 사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사기가 아니라고 하고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예요? 가짜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그 한평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요.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진품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위작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기로 뭐 했어요? 고소했단 말이죠. 근데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의해야 되고 과실인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니까 이게 사기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뭐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착오로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김정희 선생의 진품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진품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났다면 매수를 하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죠. 그죠? 물론 한평군은 왜 산 거예요? 김정희 선생의 작품이라고 산 거니까 동기가 뭐가 됐다고 봐야 돼요?
표시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또 중요 부분인가요?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되죠. 엄청나죠, 그죠? 진품과 가짜는 가격 차이가 뭐죠? 엄청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죠. 근데 만약에 한평군에서 전혀 감정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때는 뭐가 돼버려요? 중대한 과실이 돼버리니까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감정을 했고 감정을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것이라면 단순한 뭐예요? 과실이니까 이때는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사기로 고소할 때 감정한 사람, 감정일들도 사기로 고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수할 당시에 뭐예요? 감정을 받았나 봐요. 한평군에서. 받았으니까 뭐죠? 감정이도 짰다. 이런 식인 거 보니까 다시 말하면 감정이를 뭐 한 거예요? 신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중과실이 아니라 뭐죠? 과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사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그 작품 뭐죠? 돌려주고 돈 어떻게 해요? 돌려받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의가 필요하죠. 이 고의는 어떤 고의가 되냐면 2단의 고의여야 된다. 2단이라는 말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죠?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간단하죠, 요건 자체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19페이지에 양갈의 2번에서 기망행위 나와 있고 양갈의 3번에서 기망행위가 뭐요? 위법할 것 돼가지고 한 장을 쫙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판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예요. 그죠? 1억짜리 아파트를 을과 만나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사기냐? 갑이 을에게 침묵한 것이 기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지 의무가 필요하므로 을에게 암소리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또 갑이 을에게 적극적 1억 5천이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므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그런 게 첫 번째 판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뭐죠? 위법이죠.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위법하고 뭐예요? 사기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 뭐라 하더라도요?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오갈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강박이 나와 있죠. 그죠? 강박. 일단 강박은 뭐냐면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우리가 강박이라고 하고요.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첫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강박이 필요하다. 물론 강박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싹 무효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왜 무효인 거냐죠. 아까 우리가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요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인 경우에 무효인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무효냐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목에 칼을 겨누고 3만 원만 줘 했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3만 원을 줄지 말지 의사를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지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강박이 뭐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되는데 물론 위법은 사기와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요. 조심할 점 우리 판례가 요 위법을 둘러 나누는 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데 만약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례를 협박하거나 방해하겠다고 했다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죠? 위법하다 이런 얘기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듣는 것이 뭐냐면 고소 고발이죠. 물론 누가 자기를 고소하고 누가 자기를 고발하겠다고 하면 뭐 기분 좋을 사람 없고요. 근데 문제는 고소 고발은 뭐죠? 정당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소하겠다고 고발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뜯어낸 경우에는 그 합의금의 뭐죠? 적정성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적정한 금액이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해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 부당하게 많은 돈을 합의금을 뜯어냈다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것은 위법한 강박이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이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죠? 2단계 고의가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요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넘기셔가지고 222페이지 뭐죠? 효과죠. 일단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사기나 강박을 줬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이게 뭐죠? 1.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벽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쳤어요?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만약 이 경우에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엉뚱한 을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거든요. 이때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취소를 해야지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에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 병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치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 피용자이어서 을이 본인이고 병이 을의 대리인이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로 봅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제3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졌다면 본인인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걸 또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러한 내용 교재 우측에 판례까지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시면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일단 그닥 의미는 없습니다. 적용법인데 큰 의미는 없죠. 여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